눈 깜빡거림부터. 눈 깜빡거릴 때 기본 키는 몇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2프레임입니다. 눈 깜빡거릴 때 닫는데 2프레임, 닫은 채로 유지하는데 2프레임, 뜨는데 2프레임, 이렇게 2프레임이 가장 기본적인 눈 깜빡거림 타이밍인데, 이거는 전부 다 아니라서 뭐 다 고쳐야 되겠네요. 이거는 놀래는 거는 괜찮고요. 여기서부터 고쳐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레임이 걸리네요. 이게 느리게 눈을 감는 것도 무조건 2프레임은 아니겠죠. 눈을 그릴 때 이게 느리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닫히는 걸로 내려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프레임 걸리게 느리게 간다 라고 했을 때도 슬로우 앤 슬로어 개념이랑 그 다음에 스페이싱 조절은 잘 해줘야 돼요. 마야는 기본적으로 좀 일정하게 가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이 그렇죠. 내려가는 거를 보면은 되게 좀 일정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스페이싱 자체가. 근데 움직임을 그렇게 주면 안 되고, 이제 처음에 슬로우 아웃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확 내려가게 한다던가, 그러면서 멈출 때 슬로우 인 처리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다시 해줘야지 좀 더 생동감 있는 눈 깜빡거리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일단 느리게 갈 거냐, 느리게 갈 거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림처럼 스페이싱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빨리 갈 거냐, 2프레임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빨라도 될 것 같아요. 네, 빨라도 될 것 같아서 2프레임 처리로 하고, 여기는 눈 안 깜빡거리니까 일단 내버려두고 하나만 고치면 되겠네요. 15프레임 정도로 가서 그리고 이거는 그 놀라는 감정 격한 게 아니라서 윗꺼풀을 아래 꺼풀 중심으로, 그러니까 윗꺼풀을 아래로 내리는 거 중심으로 눈을 감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죠. 감정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아래 꺼풀 위로 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 시점을 한 프레임 늦추고요, 2프레임 지난 다음에 감는 걸로 키 처리를 해주고, 유지가 2프레임이 된 다음에 다시 뜨는 거죠. 이거 자체도 이렇게 좀 옮길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깜빡거리는 타이밍을 보니까 눈을 감는 타이밍을 조금만 더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잠깐 테스트 해볼게요. 잡을 때 아래 커플 둘 다 잡아야 되니까 지우고, 눈 감은 타이밍을 2프레임 더, 2배로 늘려준 거죠. 눈을 감는 시간을 2배로 늘려서 뜨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게 원래 이게 고친 거.
지금 눈꺼풀만 보고 있어요. 눈꺼풀을 봤을 때 움직임이 괜찮은지. 눈꺼풀만 움직임을 봐도 지금 얘 감정 상태가 느껴지는지 그거를 지금 계속 이거 반복 재생을 하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과연 눈꺼풀만 봤을 때 얘가 충격에 빠진 다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가, 눈꺼풀만 봤을 때도. 그런 거 치고는 조금 느리게 눈을 뜨고 있는 것 같네요. 눈은 좀 더 빨리 뜨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테스트. 감는 타이밍도 살짝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줄일게요. 3프레임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고치는 김에 여기서 10에서부터 눈 닫기 전까지는 15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커플을 아까 올려보자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래 커플을 올렸을 때 위 커플까지 올리면은, 왜냐면 지금 놀래는 거니까 무빙홀드 처리로 더 놀래게 하고 싶어서 아래 커플 올린 건데 위 커플까지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눈꺼풀 움직임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니까 눈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눈을 뜨거나요. 눈을 뜰 거면 아래 커플은 더 내리고 위 커플 더 올리고, 찡그릴 거면 아래 커플 올리면서 위 커플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르고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경우는 이제 시선 처리, 눈이 이렇게 살짝 올라갈 때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야. 눈 시선이 올라가면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상황에서는 더 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잡아볼게요. 살짝 더, 살짝 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처리, 시선 처리를 할 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오른쪽을 볼 거다, 시선이. 그러면은 눈을 감을 때 얘가 이렇게 가면서 감는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이제 이 눈꺼풀이 내려가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살짝 눈이 같이 가게 잡아줘요. 이렇게. 원래 여기 있으면은 눈꺼풀이 내려가면 이제 안 보여야 되잖아, 눈이. 근데 살짝 눈꺼풀이 내려갈 때 눈을 감는 것처럼 눈의 시선 처리도 같이 따라가게 좀 잡아줘요. 똑같이는 안 하고, 막 이렇게 똑같이는 안 하고 살짝 오버랩을 주는 거예요, 눈 움직임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인 거지, 실제로 눈은. 눈꺼풀이 이제 얘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닫고 나서, 닫았으면은, 닫고 나서 이렇게 닫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닫고 떠. 그러면 눈을 뜰 때 이제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눈을 뜰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눈꺼풀이 뜨는 중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살짝 눈이 이렇게 보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잡혀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뜨면서 얘도 같이 살짝 올라오는데 이제 시선 처리는 이미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냥 그냥 스플라인 처리하는 거예요. 눈 닫히는 것도 일정하게 닫히고, 눈도 그냥 오른쪽으로 느리게 일정하게 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겹치면은,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듬으면은 더 생동감 있고 더 진짜 살아있는 것 같고 현실적인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얘는 이미 다 이쪽에 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유지가 되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살짝 내리면은 이렇게 좀 살짝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눈이 눈꺼풀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움직이면 안 되죠. 여기서는 유지, 여기서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가면서 눈도 살짝 반응하게 해주면은 더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았어. 이거 유지돼야 되겠죠.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감았어. 감고 나서 이렇게 볼 때 이미 눈은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눈이 이렇게 움직여요. 감고 볼 때 여기 보고 있어. 이것도 살짝 더 다듬어 주고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주는 거죠. 왜냐면 이제 눈꺼풀이 올라오면서 눈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는 유지,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눈꺼풀과 함께 눈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요 28에서부터 34까지 살짝 눈 찡그리는 거 요럴 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가 고민을 하면서 좀 더 고민을 깊이 있게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꺼풀 좀 찡그리게 했는데, 네, 요 부분이죠. 30에서 34. 요 부분에서 좀 더 찡그리게 했어요. 그럼 요때 눈을 살짝 같이 반응하게 해주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보자. 거랑 여기서 왜 얘가 이렇게 이상하게 움직이지?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30에서 34였죠? 이 부분. 여기서 살짝 아래 꺼풀이 찡그리니까 이 눈을 위로 눌러주는 거, 밀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살짝. 그럼 얘도 살짝. 이렇게 보여? 살짝? 지금 이렇게 눈꺼풀과 눈이 함께 움직이는 거. 이런 디테일들이 클로즈업 샷이면 클로즈업 샷일수록 더 중요해져요. 이런 디테일들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돌리는 키도 이렇게 느리게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이 있고 이제 이쪽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눈을 안 감고 이쪽을 볼 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키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보통은 눈을 움직일 때 이렇게 딱 멈추고, 그러니까 한 프레임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멈추고 유지, 좀 더 유지한 다음에 빠르게 한 프레임으로 움직였다 멈추고 유지, 한 번 더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해요. 눈 움직임이. 그래서 빡딱딱 이렇게 좀 빠르게 갔다 멈추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눈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갈 거면은.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가서 지금 여기 살짝 이렇게 움직였죠? 이거 유지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좀 너무 심해가지고 요거 좀 완화시켜 줄게요. 여기까지 갈까? 오케이, 유지.
좀 너무 격하다. 이거. 이 정도가 나을 것 같네. 이렇게 테스트. 혹시 지금 제가 잡고 있는데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은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는 거니까. 요 키는 잘못 잡았네요. 그리고 이런 거 잡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이거 고치고 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살짝 눈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거 여기는 한 곳을 보고 있다가 끝에 가서 딴 데를 보고 있어. 이런 움직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시선의 위치 자체가 지금 눈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눈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살짝만 움직여도 워낙 시선 처리가 이게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다른 곳을 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없애고 싶으면은 실제로 이 캐릭터가 있는 곳의 위치로 좀 멀리 갖다 놓는 게 좋아요. 멀리.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눈이 딴 데를 보고 있지 각자? 희한하게 처리가 되네. 요 정도로 잡을까? 요 정도니까 같은 곳을 보네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 움직임도 좀 너무 부드러워서 마지막에 넣을게요. 살짝 움직여야 되겠다. 오케이, 테스트.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의 타이밍을 최대한 좀 늦추려고 했어요. 뒤로 좀 뺐어요. 그래서 좀 마지못해서 인정하면서 보는 것처럼 처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 눈의 움직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여기서 고민하고 있을 때 시선 처리 좀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가만히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은 전체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이 시선만 한 한두 번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있는 거, 내적 갈등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면서 살짝 왼쪽으로 가게 해주고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를 볼 때 이 스페이싱 자체가 너무 과해 보이지 않게 정리를 해주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그러면 시선 처리를 보고 한 34쯤에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야 되겠다. 34쯤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34쯤 이건 좀 움직임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이 정도. 여기 유지. 유지. 이 정도? 요건 괜찮은데 요 다음에 다시 오른쪽을 보는 게 조금 걸리네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43 요거죠. 요거를 여기 다시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왼쪽을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그 이제 심리학이랑 그 다음에 행동 분석학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할 때 그 곁눈질로 고민을 하면은 뭔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정면을 향하거나 아니면 아래를 향하거나 좀 더 정면에 가깝게 좀 멍 때리고 있으면은 좀 더 진실돼 보여요. 그거 되게 웃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사람들이. 근데 좀 그래서 막 쓸데없이 곁눈질하는 사람들 막 죄 지었나?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왠지 좀 밉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좀 그런 행동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나 행동 분석학 공부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애니메이터로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유지하는 게 나을까?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흐름에 맞게 더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봐야지 알 것 같아.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머리가 왼쪽을 보는 것보다 한 템포 느리게 눈이 따라오게 잡은 거죠. 눈의 움직임에 이제 오버랩을 넣어준 건데 이게 자연스러워 보일까?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키를 잡으면서. 그래서 연기 애니메이션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움직임, 바디 메커니즘 자체는 기본적으로 잘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액팅 초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액팅 초이스가 안 좋으면은 애니메이션이 살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캐릭터든 크리처든 게임이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해당 내용이라서 어딜 가도 이런 거를 알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서 올리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눈이. 네, 여기서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더 하고 있는 것처럼. 별거 아닌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 이렇게 쳐다보는 거랑은 또 틀리죠. 네, 이게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일부러 안 보려고 하는 것처럼 액팅 초이스를 잡아준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좀 마지못해서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좀 액팅 초이스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애니메이션 같은 거 좀 분석할 때 제일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잘한 실사 연기 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뭐 TV 시리즈 같은 데에서 요즘에 넷플릭스에 재밌는 거 많죠. 볼만한 거 되게 많고 그리고 유명 배우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샷 같은 거 아니면 씬 같은 거 다운받아서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에서 분석하면은 되게 재밌어요. 명장면 막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편집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행동 분석학이라든가 액팅 초이스 개념으로 좀 배우려고 했을 때 네, 일단은 요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개 했나? 2개 했습니다. 네, 2개 끝냈고요.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를 후딱후딱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